손흥민, 토트넘과 재계약 안해, 손흥민이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레비 회장. 손흥민과 결별 확인, 손흥민의 새 팀은 어디? 최근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은 축구선수 손흥민이 훈련 중에도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였다. 지난 16일 부산 아시아드주 경기장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은 페루와 평가전을 펼쳤다. 경기 전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나와 몸을 풀었고 손흥민의 모습도 포착돼 시선을 모았다. 손흥민은 밝게 웃으며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중간중간에 배를 움켜쥐며 인상을 찌푸려 팬들을 걱정하게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최종 38라운드를 치르고 영국 현지에서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장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복벽에 약한 부위로 밀려나는 게 탈장인데 무리한 운동이 원인일 경우 스포츠 탈장이라고 일컫는다. 손흥민은 페루전 경기를 뛰고 싶어 했으나 클린스만 감독은 몸 상태를 고려해 출전시키지 않았다.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그라운드로 나와 관중에게 소나트를 하는 등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은 이날 결정에 대해 감독님과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너무 아쉬웠다. 많은 부산 팬이 4년 만에 대표팀 경기를 보러 오셨는데 저도 제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손흥민은 오는 20일 열리는 엘살바도르 평가전 출전 여부에 대해 아직 화요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라고 말했다. 손흥민의 몸 상태를 본 팬들은 형, 그냥 다음 경기도 쉬자. 계속 배 만지는 거 보니까 아직 아픈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선 보고 배울 것. 동경 오른쪽 화살표 손흥민 위협할 경쟁자 되나? 강등팀 윙어 토트넘 이적설, 솔솔. 손흥민, 30일 토트넘을 본받고 싶다던 잉글랜드 국가대표 윙어가 다음 시즌 손흥민과 경쟁에 나서게 될 수도 있게 됐다. 영국 매체 풋볼 팬캐스트는 16일 한국 시간 또 다른 매체 데일리 메일을 인용.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의 윙어 하비 반스, 26, 영입에 나서고 있다. 이는 손흥민에게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데일리 메일은 토트넘이 2023에서 24시즌 2부 리그로 강등된 레스터시티의 공격 자원인 반스와 제임스 매디슨, 27을 동시에 영입하기 위해 5천만 파운드, 약 818억 원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레스터시티는 해당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반스와 매디슨 두 선수는 2022에서 23시즌 도합 23골 10도움을 합작하며 어려운 팀 사정 속에서도 분전했다. 그러나 레스터시티는 올 시즌 승점 34점, 9승 7무 22패으로 강등권인 18위로 마감. 다음 시즌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뛸 수 없게 됐다. 이에 여러 팀들이 레스터시티의 선수들에게 군침을 흘리고 있다. 데일리 메일은 뉴캐슬도 반스와 매디슨을 모두 노리고 있고 웨스트햄과 에스턴 빌라는 반스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레스터시티는 두 선수의 몸값을 각각 6천만 파운드, 약 984억 원로 책정했지만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클럽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 만큼 이적료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만약 반스가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같은 포지션, 윙어인 손흥민에게는 경쟁자가 생기는 셈이다. 풋볼 팬캐스트 역시 토트넘이 반스를 영입하면 지난 시즌 주가가 하락한 손흥민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손흥민은 지난 시즌 10골을 넣으면서 2021-22 시즌에 기록한 23골, 그리고 그 전 시즌에 넣은 17골과 비교하면 절망스러운 하락세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반면 반스는 커리어 자체는 손흥민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지난 시즌 34경기에 출전, 13골 1도움을 기록하며 EPL 데뷔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최근 폼은 반스가 더 좋았던 셈이다. 매체는 손흥민보다 5살 어린 반스는 미래를 위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손흥민을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반스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서 배울 점을 찾은 선수다. 그는 지난해 8월 잉글랜드 레스터 지역지 레스터 머큐리과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살라의 플레이를 언급하면서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지난 시즌 손흥민과 살라는 많은 골을 터뜨렸다. 그들은 뒷공간 침투에 대단히 능하다. 또 상대의 위험 지역에서 볼을 잘 받는다. 이런 점이 손흥민과 살라가 골을 많이 넣는 이유 라면서 나도 그런 점들을 배워낼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이적설을 통해 같은 포지션의 경쟁자가 될 상황이 됐다. 10년 만에 한 메이저리거 20도루 달성, 배지환. 이제 추신수 뛰어넘는다. 배지환이 10년 만에 한국인 선수 20도루를 달성했다. 배지환은 17일, 한국 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 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 원정 경기에 8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해 4타석 2타수 무안타 2볼 넷 1득점 1도루를 기록했다. 3회 첫 타석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배지환은 6회 초 두 번째 타석에서 밀워키 선발 훌리오 테헤란과 9구 승부 끝에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이어 후속 오스틴 헤지스의 타석에서 배지환은 2루 도루를 시도. 밀워키 포수 윌리엄 콘트라레스의 송구보다 먼저 2루에 도착하면서 시즌 20호 도루를 챙겼다. 이로써 배지환은 추신수 2013년 20도루 이후 10년 만에 한국인 선수로서 20도루 탑을 쌓았다. 이제 지난 2010년 추신수가 세운 한국인 선수 최다 도루 기록인 22도루에 도전하는 배지환이다. 2루에 안착한 배지환은 헤지스의 투수 앞당 볼 때 3루까지 향했다. 이어 투코피타 마카노의 희생플라이 때 득점을 올렸다. 이는 배지환의 시즌 34번째 득점. 다만 7회 초 세 번째 타석에선 아쉬움을 남겼다. 팀이 4에서 5로 추격 중인 2-4-2루 동점 찬스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9회 초 2-4-2, 3루 마지막 타석에선 맞이했다.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1루를 밟았다. 20도루를 성공했지만 안타를 생산하지 못한 배지환의 시즌 타율은 0.169로 소폭 하락했다. 한편 피츠버그는 이날 4에서 5 아쉬운 패배를 하며 4연패 늪에 빠졌다. 시즌 전적은 34승 34패를 올렸다. 반면 밀워키는 6연패에서 탈출하며 시즌 전적 35승 34패를 마크했다. 4. UCL 결승 선발 제외의 불만, 손흥민 절친, 윈엔 이적 선택할까?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17일 한국 시간 카일 워커 33 맨체스터 시티가 바이에른 윈엔 독일이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전했다. 워커의 계약은 2024년 여름에 만료된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이다. 특유의 속도를 살려 매 경기 상대 측면 공격수들을 제압한다. 힘도 좋아 몸싸움에도 잘 밀리지 않는다. 특히 지난 5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 4강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를 완벽히 묶으며 극찬받았다. 토트넘 시절부터 손흥민과 절친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2017년에는 함께 한국을 방문해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그의 맨시티로 이적한 후에도 경기장에서 친분을 과시하며 우정을 이어갔다. 맨시티와 함께 이번 시즌을 트래블로 마무리한 후 이적설이 돌고 있다.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11일에 있었던 UCL 결승전 이후 불만이 생겼다. 워커는 인터밀란과 결승전에서 선발 명단에 들지 못했다. 벤치에 앉아 경기를 시작했다. 후반 37분 이돼서야 그라운드를 밟았다. 맨시티의 선제골을 지키기 위한 교체였다. 매체에 따르면 워커는 이러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행선지로는 윈엔이 유력하다. 윈엔은 최근 기존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벤자민 파바르의 방출설이 돌고 있다. 그 대체자로 워커를 낙점했다. 비록 올해 만 33세지만 아직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이다. 5.3점 슛 56.9%까지 찍었던 슈터. 자폐증 진단받았다. NBA 출신 토니 스넬이 최근 인터뷰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스넬은 지난 2013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0순위로 시카고의 부름을 받았다. 이후 그는 시카고, 밀워키,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포틀랜드, 뉴올리언스에서 활약하며 9년간 NBA 무대를 누볐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건실한 3M%D 자원으로 많은 팀들의 부름을 받았던 스넬이다. 통산 601경기에 나선 그는 평균 6.1점 2.3 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이러한 스넬은 최근 자신이 자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스넬의 아들이 최근 자폐증 진단을 받아 자신 역시 검사를 했는데 같은 진단이 나온 것. 스넬은 경기 도중에도 자신의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고 굉장히 조용한 스타일로도 유명한 선수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개인적인 어울림을 잘 가지지 못했었는데 이번 진단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이해가 되고 명확해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아들의 롤모델이 되어 이를 잘 이겨나가겠다고도 언급했다. 스넬은 애틀랜타 소속이던 2020-21 시즌에는 경기당 1.3개의 3점 슛을 56.9%의 확률로 꽂으면서 뛰어난 슈팅 능력을 뽐냈다. 통산 3점 슛 성공률 역시 39.4%로 매우 준수하다. 다만 2022-23 시즌에는 새로운 팀을 구하지 못하며 NBA 커리어가 중단된 스넬이다. 6. 첼시. 새 공격수 찾았다. 개인 합의급 플러스 490억. 바이아웃 발동 예정. 첼시는 여름 이적 시장이 기대되는 팀들 중 하나다. 시즌이 끝난 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새로 부임한 이후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메루 루카쿠, 칼리두 쿨리발리, 마테오 코바시치 등이 다른 팀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포체티노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이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러 포지션들 중에서도 첼시가 최전방에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에 관심이 간다. 첼시는 그동안 마땅한 스트라이커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 카이 하베르츠를 한동안 펄스9, 가짜 9번으로 활용하던 첼시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인터 밀란에서 맹활약을 펼친 루카쿠를 영입하는 데에 상당한 돈을 지출하며 최전방 고민을 해결하는 듯했으나 루카쿠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탓에 고민을 계속 안고 갔다. 루카쿠가 다음 시즌에도 첼시와 함께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첼시는 이적 시장을 앞두고 공격수를 찾고 있었다. 그런 첼시의 눈에 잭슨이 들어왔다. 비아레알이 공격수인 잭슨은 188cm의 준수한 신체 조건을 갖췄고 오프 더 볼 능력과 드리블 능력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선수다. 공격에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선수를 원하던 첼시는 잭슨을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잭슨의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켜 잭슨을 영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영국 가디언에서 활동하며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17일 한국 시간 첼시는 잭슨의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3,500만 유로, 약 490억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첼시 외에도 3개의 클럽들이 경쟁했지만 선수 본인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행을 원하고 있어 첼시가 가장 앞서갔다. 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매우 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다. 로마노는 자신의 시그니처 멘트인 히어 위고가 나오기 직전 상황인 히어 위고 순이라며 잭슨의 첼시행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개인 합의도 마친 상태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첼시가 잭슨과 개인 합의를 마쳤다 라고 전했다.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할 경우 구단과 선수가 곧바로 협상하게 되는데 개인 합의를 끝낸 만큼 첼시 유니폼을 입은 잭슨의 모습을 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듯하다.